네, 이번엔 글로벌 인사이드로 갑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엔화 약세를 점치는 시각들이 많지만 실제 엔화는 약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잠시 79엔대로 갔다가 오늘 다시 78엔대 초반 강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보고요. 자, 글로벌 인사이드는 이와 관련된 내용 들어보죠.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10조엔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142조 원입니다. 엄청난데요. 추가 자산 매입을 밝혔고요. 이번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현재 45조엔의 국채 매입에서 장단기 국채 각각 5조엔씩 총 10조엔을 2013년 말까지 국채 매입에 사용하겠다는 내용하고 장기 국채 및 회사채 매입 시 적용하였던 최소 입찰금리 0.1%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전체로 보면 자산 매입 규모가 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이유는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양적 완화 조치를 10월로 미뤄줄 수 있다는 분석, 그리고 하더라도 5조엔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었는데 10조엔의 규모와 함께 이제 최소 입찰 금리 폐지 등으로 그 깜짝 서프라이즈한 그 양적 완화를 했다는 점에서 크게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서둘러서 진행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는 지난 2월 뱅크 오브 재팬이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두려움과 함께 디플레이션 우려감 속에서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치 1%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가 될 때까지 뱅크 오브 재팬이 양적 완화를 단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엔화 약세를 촉발시켜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상업 생산이라든지 수출 증가를 하여 경제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지진 복구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였고 부채 비율도 200%가 넘는 등 더 이상 자금 투입이 힘들다 보니 이러한 1%의 소비자 물가 목표를 정하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엔화가 1% 목표제와 10조엔이라는 양적 완화 그리고 유로존 리스크가 약화됐었고 당시 미국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당시 76불 초반에서 84불 초반까지 한 달 반 동안 엔화 약세의 추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모두 아시다시피 유로존 리스크가 재차 커지면서 엔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재차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디플레이션 하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 공급, 즉 리플레이에 적극적이어야 할 일본이 행동을 하지 않자 엔화 강세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CB와 미 연준의 무기한 채권 매입이 발표되자 엔화 강세가 더욱 커지면서 결국 손 놓고 볼 수 없어서 이번에 양적 완화를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엔화가 순간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면서 니케이 증시가 상승하게 됐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다죠. 서둘러서 발표하다 보니까 뭔가 좀 미흡했던 모양이던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건 이제 좀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ECB나 미 연준은 이제 무기한 매입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은 2013년이라는 기간 10조엔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뱅크 오브 재팬이 발했던 엔화 약세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엔화 강세로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뱅크 오브 재팬이 미국의 연준의 실업률 하락이 가시화될 때까지 무기한 국채 매입을 선언했듯이 인플레이션 1%가 될 때까지 국채 매입을 단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라면 엔화 약세의 추이는 진행되었겠지만 이렇게 한정된 기간과 금액의 발표는 연준과 ECB의 힘에 밀려서 결국은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추후에 지속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발언은 그나마 향후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것이 우리가 현명할까요? 이렇게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 완화가 진행이 되면 이머징 국가에 이제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전 QE2가 단행을 하고 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 완화를 발표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다른 방도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미국의 QE3 단행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머징 국가로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면 각국 통화의 강세는 당연한 결과인데
결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과 함께해서 양적 완화 흐름까지 겹쳐서 워낙 강세 흐름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 수출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한국 수출의 6개월 선행이라는 ISM 제조업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쯤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당장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양적 완화 이후 이제 유동성이 유입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 업종들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일본의 양적 완화와 연관된 시장 풀이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